시공사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어느 정도 해주겠다, 원하는 금액에 맞는 공사를 해주겠다고 결론이 나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미시공, 오시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눈에 보이는 하자는 전부 다 고수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어제 입주자 대표 회의 어떠셨나요? 네, 어제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 잘 마쳤고요. 지금은 여수로 이제 저희가 숙소를 정해서 1박 하고 지금 식사하려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미팅 현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셨나요? 네, 저희가 어제 현장 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미팅하는지 1탄을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잠깐 언급은 하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수임하고 나면요, 처음에 아파트 하자를 저희가 2명이 같이 이제 팀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로펌은 채권 양도를 메인으로 하게 되고요. 진단회사라고 하는 기술팀이 진단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에 보내서 저희가 합의를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런 합의를 할 때 합의 시 유의사항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걸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그 보고서 나왔으니까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것들도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또 여수에 있고 지금 이제 출장으로 되게 마음이 편해져서 네, 어떤 질문이라도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시 유의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합의 시 가장 유의할 사항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행사나 시공사가 합의를 하는 것이 무조건 본인들한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경우가 비용도 적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왜 로펌을 조치하고 소송을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저희가 소송 들어갔을 때 하도급 업체들한테 모두 다 소송 고지를 하게 되어서 결국은 각 파트별,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아니면 골조공사면 골조공사별로 하자가 나왔다고 하면 부분을 하도급 업체들한테 결국은 부상을 시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배상을 하도급 업체들한테 넘겨요. 떠넘기는데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가 전부 다 물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소송을 하거나 해서 판결이 명백하게 난 게 아니니까 하도급 업체 누구한테 얼마를 넘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공사 입장에서 합의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합의를 할 요인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합의를 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사용 승인일부터 감정평가시까지 1년에 5%씩 전체 판결금에서 깎여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살다 보면 아무리 제대로 지은 건물도 그냥 사용하면서 당연히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마모가 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아무리 잘 지어도 균열은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공사가 하자 없이 지었다고 해도 1년에 5% 정도씩은 당연히 감가상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손해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하자 소송을 수임하시는 시점이 사용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제척기간 처음 발생하는 기간 바로 전 정도다 보니까 저희가 채권형도 받고 진단하고 이런 절차 겪고 합의까지 진행하다 보면 2년이 훌쩍 넘어 있잖아요. 그럼 3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벌써 감정평가하는 시점에 15에서 20% 정도는 판결금이 깎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합의를 하겠다고 시간을 6개월, 1년, 2년 계속 끄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처음에 시공사들한테 저희가 진단 보고서 만들어 드렸으니까 전용이나 공용 부분 하자 목록 전부 다 뽑아서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명백하게 하자로 인정하는 게 뭐냐 아니냐 이런 명시적인 문서를 받으셔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시면 무조건 합의를 기다리실 게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 소송을 넣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소장을 넣는다고 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송과 합의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합의 시 그 밖에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앞선 질문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시공사에 답변 오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감가상각이 또 되는 파트들을 고려한 1년에 5% 책임 제한 비율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 이제 시공사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어느 정도 해주겠다, 그리고 원하는 금액에 맞는 공사를 해주겠다고 결론이 나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시공, 오시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공용 부분은 공사를 해줄 때 대체 공사를 어떤 표준 공법으로 할 거냐, 그리고 또 전용 부분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하자를 전부 다 보수받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제 전용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입주자 입장에서 미시공, 오시공이 전체 하자 60에서 70%라고 하지만 이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삶에서 거주를 할 때 우리 집에서 뭐 당장 찢긴 파트가 있다던가 뭐 곰팡이가 있다던가 결로가 있다던가 하면 당장 불편한 게 있으시면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용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세대들한테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하자를 다시 한번 적출하고요. 그래서 세대별로 나눠준 다음에 시공사가 모든 그런 눈에 보이는 하자들을 처리를 완료하며 완료 확인서에 대한 사인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가 명백하게 다시 이제 걷어져서요. 전용 부분에 눈에 보이는 하자는 전부 다 보수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야 입주대표회의에서 아무리 합의를 잘하고 정리를 했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하자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 전용 부분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드시니까 이 부분을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용 부분, 가장 많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옥상의 크랙이나 방수 부분, 외벽의 크랙이나 균열이 있는 경우, 지하 주차장 에폭시 깨지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을 보수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공법으로 저희가 하자소송 승소했을 때 최소한 감정평가사님들께서 정해주시는 표준공법으로 모두 다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최소한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던가 이런 이제 시작하는 시점, 끝나는 시점 이런 부분도 제대로 명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공법으로 처리할 거냐, 그리고 또 그 업체는 누가 선정하게 할 거냐, 이런 많은 부분들이 합의서에 전부 다 들어있어야 제대로 된 공용 부분 합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전용하고 공용 부분의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저희가 하자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미시공, 오시공 파트인데, 이 미시공, 오시공은 전용이든 공용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또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한 다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수층을 10cm를 했었어야 되는데 5cm만 했다. 그럼 나머지 5cm를 채워넣고 싶지만 그걸 무슨 마술처럼 방수층을 끼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안 짓는 한 10cm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수 비용들이 합의가 되셨다고 하면 결국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입주자들과 다 협의를 잘 하셔서 수건산업으로 결국 비용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자 같은 경우는 보통 크랙이 있다 하면 그 균열을 전체 보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 보수를 해주고 또 부분 도색을 해주거든요. 건물의 일부분 채색만 돼 있다고 하면 밉잖아요. 그러니까 미시공, 오시공에 대한 돈으로 남은 돈으로 전체 다시 색을 칠하신다던가 아니면 수건산업이셨던 CCTV를 다시 다신다던가 아니면 지하 주차장 전체 다 다시 방수하시고 그 주차선 다시 긋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에 수건사업들이 있으시니까 그 미시공, 오시공 받으신 돈으로 입주민들과 협의하셔서 수건사업 어떻게 처리하실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합의 중에 일부분이고요. 어차피 사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 영상 하나로 모두 다 이해하시기 너무 어렵고 또 진행하시면 또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 같은 우편과 진단회사 계속 협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광양까지 오셔서 고생하셨고요.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가 광양이 워낙 서울에서 거리가 있어서 1박 2일 출장 일정으로 왔고요. 오늘은 지금 여수에 있는데 이제 올라가야죠. 저희 식사하고 올라간 다음에 남은 일정들 저희 또 섬유 작업도 하고 변호사님들 올려주신 것도 보고요. 또 이제 회사 행정 업무도 봐야 돼서요.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